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오늘 12월의 첫 번째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 산타랠리를 기대를 해도 좋을지 도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내일 희망경제소의 김영익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도 코스피가 4천선을 회복하고 코스닥도 약간 요즘에는 키 맞추기를 하려는 양상인 것 같은데 올해 산타랠리 기대를 해도 좋을까요? 네, 글쎄요. 산타랠리 하면은 12월 중순에서 내년 초에 오르는 현상을 산타랠리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현재 수준에서 그냥 큰 변동 없이 좀 지루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글로벌 투자은행을 비롯해서 많은 증권사들에서 내년도 코스피 지수 상단을 상당히 높여잡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글로벌 IB 맥쿼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코스피가 6,000선에 도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산타랠리가 좀 어렵다면은 연말 연초에 좀 쉬어가다가 내년 중에는 상승 동력을 더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큰 흐름 보면 상승 추세라고 이어질 수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현재 우리 코스피가 좀 제가 보는 경제 지표에 대해서는 좀 가대평가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장기적으로는 그 명목 GDP 가지고 우리 코스피 적정 수준을 추정하는데요. 내년에 명목 GDP가 한 5% 성장한다면은 적정 코스피가 한 3,500 정도 나옵니다. 네. 물론 좋을 때는 저기서 20% 정도 가대평가될 수가 있고요. 저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일평균 수출 가지고 코스피를 평가하거든요. 그런데 일평균 수출 금액이 지난 10월에 29억 8천만 달러였는데 11월에는 27억 1천만 달러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코스피가 지금 4천선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코스피가 한 38% 정도 가대평가 영역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직전에 2021년 4월 달에 그때 39%였거든요. 그 비슷한 수준이 있습니다. 그때 3,300까지 갔다가 코스피가 2,135까지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제가 보는 지표는 상당히 가대평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물론 증시를 보시는 분들마다 각종 그 지표가 있고요. 다 다르게 보실 겁니다. 그런데 제 견해는 조금 낙관적이기는 힘들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하신 것처럼 각자 지수를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잣대를 또 가지고 계시겠죠. 이 잣대에 따라서 항상 동조화되면은 좋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처럼 지수가 과대평가가 될 때도 있고 또 잣대에 대비해서 과소평가가 될 때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고 있는데 지금은 약간 과대평가가 돼 있다. 조금 더 시장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단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500선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를 지금 안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고 계세요? 저도 그런 부분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잠재 성장률 현재 1.8% 안팎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정부가 3%로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그 핵심은 소위 AI 산업, 그거를 집중적으로 주로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쪽에 많은 투자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정책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그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는데요. 이런 정책 효과로 그 괴리가 좀 좁혀지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좋아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이 조금 더 활기를 띠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라든지 기업, 수출 기업들의 수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환율과 관련해서는 지금 1,470원, 1,500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각에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다면은 1,400원을 단기적으로 하회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인 것 같습니다. 지금 1,400원대에 있는 환율이 뉴 노멀 환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원화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 영역에 있다. 우리 원달러 환율을 결정하는 게 미 달러 지수, 엔 달러, 위안 달러, 경상수지, 한미 금리 차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거로 평가해 보면 11월 말 현재 우리 원화 가치가 한 18%나
저평가됐어요.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2009년에 한 20% 이상 저평가됐습니다. 저때 환율이 1,590원이었었는데요. 그런데 환율이 그 제자리 가면서 1,03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현재가 1,470원 안팎, 한 18% 저평가됐는데요. 여기서 약간 더 오를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거의 고점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뭐 내년 1분기에는 1,400 밑으로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환율에 영향을 주는 게 달러 인덱스죠. 그런데 뭐 차차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만은 미국 뭐 금리 인하하고 내년 상반기에도 저는 3.25%까지 인하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년 상반기 동안 뭐 그동안 2.5% 정도 유지하고요. 그래서 한미 금리 차도 축소되면서 아마 내년 1분기 가면은 1,400원 밑으로 환율은 떨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원화 약세라는 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출주에는 호재가 되겠지만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경제로 보자면 상당히 부담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글로벌 IB들이 최근에 내년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상승률 전망치를 높여잡고 있는데 이창용 한은총재도 언급을 했듯이 이렇게 고환율 그러니까 원화의 저평가도 물가 상승률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겠습니까? 뭐 원화 가치가 많이 네. 떨어져가지고 수입 물가 오르고 뭐 물가도 조금 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년에 우리 소비자 물가, 특히 근원 소비자 물가는 뭐 2%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 보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은 상당히 좀 안정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국제 유가가 안정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우리 경제가 한국 내에서 1.8% 성장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전망하더라도 실제 GDP가 잠재 GDP를 약간 밑돌거든요. 소위 그 아웃갭이라고 그러는데 내년에도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는 물가 상승 압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서 내년 그 소비자 물가도 저는 2% 안팎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내년 1분기에는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1,400원을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1분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환율에 대한 밴드를 좀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뭐 1,420원 상한선이요. 네. 그리고 하한은 한 1,380원 뭐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1,400원에서 상하 한 20원 정도로 움직일 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내년 전체로 보면은 저는 내년 말에는 한 1,320원 뭐 이 정도까지 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입 물가는 부담인데 아무튼 수출은 계속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수출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가면서 올해 좀 사상 최대 실적이 가시화가 되고 있다라는 평가인데 이재명 대통령도 수출 7천억 달러를 넘어서 1조 달러 시대를 우리가 여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수출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수출 호조 이어갈 수 있을까요? 반도체는 여전히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는 올해 미국 쪽으로 뭐 줄어드는데 유럽이나 아시아 쪽으로 잘 됐는데요. 네. 내년에는 자동차 수출이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해 반도체 자음으로 조선업종 수출이 좋았거든요. 저기 나온 표들은 제가 전망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산업연구원이라고 거기서 각 전문가들이 전망한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뭐 자동차 수출 미국 쪽으로 별로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철강, 정유 이것들 올해 별로 수출이 안 됐습니다만은 내년에도 그렇게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반도체인데요. 네. 반도체가 올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로 역사상 최고치 기록했어요. 네. 그런데 반도체 수출이 내년에도 금액 기준으로 많이 늘어나긴 늘어날 텐데 증가율 기준으로 보면은 다소 둔화되고요. 중국이 우선이네요. 예. 우리 반도체 수출과 작년 기준인데 27%가 중국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중국 수요가 다소 이축될 것이다 올해보다. 네. 그러면서 내년에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는 플러스인데 증가율은 좀 낮아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반도체, 조선, 자동차 수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조선은 어떻습니까? 조선은 올해 상당히 잘 됐는데요. 네. 내년에는 뭐 전 세계 경제가 올해보다 성장률이 이축되거든요. 뭐 IMF나 OECD 경제 전망 보면은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더 낮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이축에 따라 가지고 아마
조선 수출은 조금 위축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전반적인 또 매크로 변수들 알아봐야 할 텐데 다음 주가 되면은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일단 CME 페드워치를 보자면은 25bp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한 80% 중반대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기준금리가 25bp 인하가 되고 내년에도 좀 인하가 몇 차례 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뭐 다음 주에 인하하리라 보고 네. 있고요. 내년에도 인하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물가 상승률은 우리나라 2% 안팎인데 미국은 그 3% 안팎이죠. 예, 그런데 최근에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소비 증가세, 근데 아주 최근 데이터는 지금 알 수가 없는데요. 예, 소비 증가세가 좀 둔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도 그 실제 GDP가 잠재 GDP를 밑돌고 있기 때문에 예, 다음 주에도 인하하고요. 아마 내년 그 상반기에는 3.25%까지 네. 현재 3.75에서 뭐 4% 예, 그 사이인데요. 예, 저는 3.25%까지 내년에도 인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새 연준 의장의 친 트럼프 성향에 지금 캐비넷셋이 상당히 유력한 상황이잖아요. 예. 이에 따라서 내년 연준의 기조가 조금 더 비둘기파적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셔서 그런 전망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뭐 네. 그거에 관계없이 예. 예, 미국 경제 소비 중심으로 그렇게 위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누가 되든지 뭐 트럼프 영향은 받을기는 받을 텐데요. 예, 연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물가 안정이거든요. 네. 누가 되더라도 뭐 트럼프가 원하는 만큼 저는 금리는 그렇게 많이는 인하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제가 3.25% 말씀드린 거는 제가 테일러 준 측에서 적정금리 추정해 보니까 3.25% 정도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문제는 또 일본 아니겠습니까? 일본 지금 기준금리를 올리게 될 것인가? 이에 따라서 얼마 전에 또다시 나왔던 것이 엔캐리 트레이드 이에 따라서 청산이 될 것인가? 이런 우려였는데 현실화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예, 저는 현실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18, 19일 날 일본의 그 통화정책 회의가 열리는데요. 인상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예, 최근에 일본 그 10년 국채 수익률이 1.9% 넘었거든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국채 수익률 차이가 많이 축소되고 있어요. 예,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저는 엔화가 강세될 수밖에 없다. 예, 그런데 저런 기대가 시장에 많이 형성되면은 엔캐리 트레이드가 부분적으로 청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그 금융시장 전망할 때 한두 달 사이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지표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엔화 강세로 간다면 원화도 약간 동조화되면서 그렇죠. 조금 더 강세로 갈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에 비춰봤을 때 연말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바람직할까요? 예. 예, 저는 여러 가지 지표로 가대평가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과 주식 비중을 늘리시기보다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최근에 그 채권 수익률이 많이 올랐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적정 수준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예, 지금은 저는 채권 투자 비중을 다소 늘려도 되고요. 예, 주식 비중은 약간 좀 축소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김영일 내일희망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매크로 변수들 살펴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